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최근 우리 전북 지역 큰 이슈 중에 하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문제였지 않나 싶습니다. 전주공장의 생산량 축소와 울산공장과의 물량 배분에 관한 합의는 일단락됐습니다만 그 후로도 많은 논란을 남긴 게 사실입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이번 현대차 사태가 말해주는 우리 전북의 상용차 산업의 위기, 그리고 새로운 산업적 대안은 무엇인가도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전문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소주제는 우리 전북의 상용차 산업 위기에 대해서 진단하고 이렇게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북 상용차 산업이 위기다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일감 부족, 그리고 그 일감을 다시 끌어오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토론 열겠습니다. 조광희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주공장에서 생산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일감이 부족해 돼서 결과적으로는 고용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노조 쪽에서는 사측에 이 고용 불안에 대해서 해소할 것을 계속해서 요청을 하였고, 현대 사측에서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이런 건 없고 자연 감소를 통해서 고용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일감 부족이 계속됨으로써 여기 자동차 업계가 어려움을 계속 갖고 왔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현대차 노조라든지 현대차 완성차 사측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까지 참여하는 상용차 발전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현대차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논의를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25개의 과제를 저희가 발굴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전주공장 생산 물량 확대를 위한 전략 차종 확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 수차례 현대차와 정부에 대해서 물량 이관을 건의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올해 9월에 현대차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울산 공장에서 생산 중인 스타리아 물량을 전주 공장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였고, 잘 아시다시피 울산 사공장 측의 노조 측의 그런 강력한 반대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전주 공장 노조 그리고 도의회나 우리 정치권에서 힘을 합쳐서 최종적으로는 10월 7일 8,000대가량의 물량을 이관되는 걸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호석 부사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자동차 업계, 현대자동차에도 오래 계셨고요. 지금은 군산의 우리 명신의 부사장으로 계시는데 이번 과정 좀 쭉 지켜보시면서 좀 남다르게 느낀 점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현대차는 상당히 강한 노조를 지니고 있고요. 예. 뭐 전주 공장이라고 해서 별반 다른 부분은 아닌데 아마 동병상련의 느낌은 분명히 갖고 있어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울산 공장 사공장의 물량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스타리아를 가져오는 과정에 일련의 과정은 좀 있었지만 초기 물량의 8,000대로 시작해서 다행히도 소형 상용이라는 어느 정도 확보된 물량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좀 고무적이다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형 상용은 전체적인 시장 크기가 한 5만 대 정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8,000대로 시작은 하지만 여러 가지 특장이나 화물이나 이런 무슨 요즘에 캠핑카나 이런 분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올 수는 있는데, 다만 문제는 그런 부품 환경까지 같이 올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차차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산업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번에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셨습니다. 지역의 대학에 또 몸담고 계신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서두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고용 안정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예. 이게 뭐 단순히 고용 안정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걸쳐 있는 산업, 또 일자리 이런 문제들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긍정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박호석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다만 이제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요 물량이 이번에는 이제 어떤 협의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만약에
이 물량의 소요가 다 이제 끝났을 경우에 예. 향후 계획이나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와 협의를 같이 해서 함께 좀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다행이긴 하지만 네. 끝은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지요. 예, 박후석 부사장님께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량을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그 물량이 이제 스타리아라고 아까 소형 상용차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스타리아 물량은 8,000대입니다. 네. 현대차의 생산 능력은 최대로는 뭐 10만 대까지 전주 공장의 생산 네. 능력은 인데 그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 되지 않는가? 8,000대가 너무 적은 건 아닌가?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도 들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소형 상용의 시장은 조금 다르다. 네. 이런 또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조금 부연해 주시면. 8,000대란 물량은 저는 한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요. 예. 다만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용차의 생산 공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사이즈의 차를 생산해서 프레임이라고 돼 있고 그 위에 이제 기구들이 얹혀지는 구조이고요. 예. 소형 상용이지만 승용에 가까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 안에서 생산하는 구조가 생산 라인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만약 스타리아를 가지고서 뭐 5만 대, 10만 대, 뭐 그 정도 물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생산해 낸다고 하면 새로운 라인을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런 자본적 투여 이런 부분도 상당히 사측에서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바라보는 긍정적인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대의 물량도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좀 더 앞으로 나갈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판단하는 것이고요. 저 소형차, 상용차를 확대한다는 부분이 아닌 지금 시장에서 예. 그건 전환점을 하나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예. 계속해서 교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이번 보셨는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타리아를 가져와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게 이제 향후 품목 다변화 측면에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건가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GM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승용차 같은 경우, 상용차 같은 경우는 LCV 형태로 저기 하고 있는데 GM의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전동화 예.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들여온 물량 자체가 완전히 이제 전동화된 전기차나 수소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미래 친환경차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 현대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접목을 해서 전동화 친환경차 쪽에 어떻게 보면은 사업 다변화라고 하는 한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 들여온 요 제품에 대한 다변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것보다 가벼운 버전과 좀 더 업버전 형태의 어떤 품목 다변화 이러한 계획도 수립을 하게 된다 그러면 부수적인 효과와 중장기적인 효과도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두 분 좀 기대 섞인 전망도 좀 함께 해주셨던 것 같고요. 과장님, 그 도 입장에서는 좀 이게 8,000대로 그치지 말고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계획과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좀 마련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 상용차 스타리아 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현대 측과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 스타리아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전주 공장의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전주 공장에 지금 어려움이 처해된 가장 큰 이유는 판매량이 지금 감소하다 보니까 결국 생산량이 줄게 되고 일감 부족이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요. 지금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우선 저희가 국내 시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수 시장만 놓고 보면 대형 트랙터나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지금 국산 점유율이 30%에 불과합니다. 이미 외산한테 70%가 넘어버린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나마 남아있는 카고 트럭 같은 경우도 75%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 점유율 자체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도 16년도에 4만 1,000대 수준이었던 것이 2000년대에는 9,000대까지 줄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전주 공장이 저렇게 어려움이 겪게 된 이유는 품질 면에서는 선진국에 밀렸고 가격 면에서는 중국이나 이런 거에 밀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술 개발이나 원가 절감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지금 생산량 감소에 대한 원인까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판매량이 줄었다, 뭐 기술력 문제까지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박후석 부장님 좀 어떻게 이걸 진단하고 계신지, 예. 현대차 뭐 전주공장의 위기 이 부분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시작을 해봤으면 네. 하는데요.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대차가 과거 뭐 20, 30년간 상당히 발전해 오면서 오히려 상용차 부분은 줄어드는 현상이 생겼는데요. 사실은 예견된 내용들이고요. 예. 상용차는 소비재의 성격보다는 내구재의 성격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조선업처럼 어떤 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근거가 되고요. 보통 구매자가 상용차를 사면 20년 정도 이상 사용하는 걸 목표로 사기 때문에 20년 동안의 시장이 이렇게 꽉 차오른 형태죠. 지금 예. 세츄레이션 되고 있고 과거 바로 10년 전에는 약 6만 4천 대 정도의 상용차를 판매했지만 지금 그 절반 물량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점진적으로 내려온 상황들이 말씀하신 외국 경쟁차보다의 품질, 이런 기술력 문제, 품질 문제도 복합돼 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차종입니다. 다만 가격적인 이슈 이런 게 있고요. 상용차 시장은 이 정도 시장에서 다시 조금씩 오름세를 가져갈 수 있으나 그거는 이제 어떤 차종이 나오냐에 따라 다른 계기가 될 것이고요. 승용차처럼 3년, 5년 만에 차를 막 바꿔가는 이런 형태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바라봐 줘야 되는 시장은 분명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해외 메이커들이 저희도 그렇지만 해외 시장을 조금 잃어버리는 경향들이 다분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상용차는 자국 내 보호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차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개발도상국이나 그 필요한 지역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부품을 수입해다가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저희 수출이 감소되는 일부 효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 교수님 좀 말씀 계속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승용차하고 상용차 시장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예. 기술의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조금 부연해 주시면 어떠세요? 예, 뭐 우선은 진단을 조금 좀 수치적으로 좀 자세히 한번 들어가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예, 예. 21년도 상반기 자동차 산업 동향이라고 하는 이슈페이퍼에서 이제 전라북도 노동정책연구원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내수 확대 생산량은 어떻게 보면 조금 팬데믹 이후에 회복은 했지만 수출은 하향세를 벗어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수치에 따르면 상용차 수출의 감소는 2019년 대비 2020년대 보통 47%, 예. 42%에서 45%까지 지금 줄었고 예. 전체 자동차 수출액을 봤을 때는 한 13%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그 수출 감소가 수치적으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된 결과를 바라보면 올해는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팬데믹 회복과 더불어서 상용차 시장도 좀 상승하는 그런 국면을 맞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속 가능하느냐를 봤을 때 그렇게 밝은 전망은 아니다. 예. 지금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군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 수치가 보여드듯이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 내에서도 이런 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여기에 맞는 어떻게 보면은 뭐 관에서의 역할, 지역 대학에서의 역할, 뭐 기업에서의 역할과 함께 해서 요거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소홀함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향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상용차 산업 하락의 원인 뭐 여러 가지 진단이 나왔었습니다. 판매량이 줄고 있다. 뭐 기술력이 조금 기술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연구개발 투자가 조금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조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부터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상용차 산업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어떤 기술 경쟁력의 하락,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지 조금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사실 드리긴 했습니다. 연관이 다 있는 내용인데 이제 상용차의 경우를 이제 보더라도 현재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미국 크게 보면 이제 유럽,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이렇게 지금 판단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그 상용차의 경우에는 이제 트럭 또 이제 중소형 어떻게 보면 밴, 셔틀, 그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품목을 좀 다변화해서 전동화하는 작업을 사실은 GM을 비롯해서 뭐 포드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다양하게 지금 기술 투자를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승용에서 상용을 위한 어떤 기술 투자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예.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경우에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에너지 절감 신에너지차 기술 로드맵 2.0이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에도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전면 중단한다. 상용차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전기 수소 기반의 상용차로의 전환을 천명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정부에서 대대적인 어떻게 보면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도 발맞춰서 BID라든지 상하이 GM 오링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도 정부 대응책에 알맞게 연구개발지를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로 이제 시계를 돌려봤을 때 이제 대기업인 사실은 이제 현대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자구책 노력을 통해서 예.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연구개발 쪽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부품업체로서 한 세계 한 7위 정도 하는 업체가 되는데요.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품에 관련되어 있는 전동화 관련된 걸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중소기업 쪽으로 내려오면 상황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제 기술 투자나 비용 투자가 많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소 중견기업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이 부담을 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 부사장님, 앞서 뭐 상용차 판매량이 좀 줄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실제 도로에서 보면 그 외제, 그 외국산 상용차들이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가격의 문제, 기술력의 문제, 뭐 복합적으로 복합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조금 네.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그 유럽이나 미국 대륙에는 물류의 이동이 80%가 지상 물류예요. 예, 그러니까 해양 물류보다는 지상 물류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트러킹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달되었던 나라들입니다. 거기서 나온 그 디젤 엔진이나 이런 부분의 차종, 차체 크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대형화되는 것들, 예. 이런 부분을 저희가 뭐 서울, 부산이 450km면 가는 지역에 있는 나라에서 그런 대형차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개발하겠다. 이런 수요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은 딸리는 건 사실이고요. 기정적으로. 그래서 수출 시장을 생각한 부분에 동남아나 이런 지역을 위해서 조금 작지만 뭐 작아도 뭐 5톤, 10톤 되겠죠. 그런 차를 수출할 수 있는 시장마저도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은 뺏겨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인 시장이 줄은 거는 기정사실화 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팬데믹 상황이나 국내에서도 많은 물류의 이동이 있고요. 수출 물량, 컨테이너, 그다음에 여러 특장차들, 곡물차들 여러 가지 특장에 대한 다양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이 시장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지속하게 유지하고 적절하게 옵티마이제이션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플러스된 부분으로 R&D에 대한 부분의 투자를 통해서 남들이 안 하고 있는 기술로 그 부분을 수출 시장까지 간다면 오히려 좀 더 중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다행히 전북이 그런 거점화되고 있는 부분을 인프라부터 천천히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고무적이라서 저는 그렇게 나쁘게만은 보진 않습니다. 지금 너무나 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들은 많지만 바닥을 어떻게 치고 올라갈까 하는 부분들은 많은 폭은 회복되지 않더라도 현상을 유지시키면서 발전하는 방법을 두 가지 트랙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기술들을 통해서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한다든가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든가 수소연료를 쓴다든가 하는 부분에 한 지표를 세우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오토밸리 같은 부분,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미국에 있듯이 자동차에 대한 신밸리는 이 전북에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기대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스타리아 물량 이관 받았지만 이건 궁극적인 해소책은 아닌 것 같다. 또 그다음에 물량 부족 이후에 또 다른 해법이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대책은 그러면 무엇인지 조금 그쪽으로 이야기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이 얘기가 역시 탈내연기관 사용차 연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생산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 박호석 부사장님께서 조금 말씀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탈내연기관이라고 하면 전기차나 수소 연료전지차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상용차 부분에서 순수한 전기차로 가기에는, 배터리 전기차로 가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일단 물류를 하는 차라고 하면 많은 적재량을 실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고 어느 정도의 주행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배터리가 소모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과연 전기차로 가는 것이 상용차가 맞는 것인가는 상당히 회의적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그 대안이 바로 수소연료 전지차일 수 있는데요. 이 충전소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에서도 익히 그런 부분을 추구하고 있지만, A와 B를 움직이는 물류차, 대형 물류차에는 수소연료 전지차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다만 현실적으로 가격이, 그 부분이 과연 상업적 가치를 갖느냐 부분에서는 가격 구조에 상당히 민감한 그 상용차의 오너들 아니면 기업들이 손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좀 기대치이기도 하고 아쉬운 점이기도 한 상황들입니다. 예. 예, 이덕진 교수님 학계에서는 지금 그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그 시장 대체에 필요한 기술 개발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승용과 상용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기술 개발을 논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존재를 하고요. 예.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제 기술 개발과 가격이 또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친환경 차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같이 해결되었을 때 상용화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이제 전기차의 경우에는 이제 승용차 쪽으로 지금 많은 그 관심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 거에 반해서 박호석 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상용이나 아니면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차 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조회를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 외에도 수소차나 전기차가 함께 발전하려 그러면 기반 시설도 또한 역시 함께 따라가 줘야 되는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한 어떤 부대 시설에 대한 기술력도 상당한 그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어떠한 그 차체 자체에 대한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시설을 위한 어떠한 인프라를 위한 어떤 기술력도 함께 고려가 됐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친환경 자동차로 시대로의 어떠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그 기반 시설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예. 기반 시설 부분 조금 진단해 주시고 예. 또 필요하고 또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소차 생산 부분에 있어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럼 앞서 말씀하신 이덕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주변에 필요한 기반 시설 부분도 굉장히 중요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기술 개발에 이런 사측에서 하고 있겠지만 그 주변 사항들을 좀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수소 상용차용 수소 저장 용기라든지 아니면 연료전지 카본 소재 등을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나 중요한 게 지금 수소 사용자 부분의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 거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국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만간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수소가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저희 전주나 완주 권역을 아주 수소 특화 단지로 좀 구성을 해서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기반 시설 얘기 지금 자연스럽게 옮겨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좀 충분치는 역시 않다는 지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승용의 경우라면 그 충전소가 이곳저곳에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직원도 수소차를 타는데 충전하러 대전을 가거나 아니면 서울 가는 길에 충전해서, 이게 사실은 좀 난센스거든요. 상용화되기 위해서. 그러나 상용차는 일정 구간을 가는 루트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반 시설, 충전 시설을 놓는다면 충분히 그런 루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예. 만약 수소차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뭐 폭발할 일도 없고 수소의 분자가 금속 분자보다도 더 작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싸는 용기들, 이런 부분 압력들, 액화가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기술로 이미 전주 완주에서 그런 기반을 갖고 갔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소 충전소를 내 아파트 옆에 두겠다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예. 수소 충전소는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기반 시설을 물류가 이동하는 대형차의 물류 시장이나 아니면 상용 버스나 A to B를 옮겨 다니는 루트가 있는 쪽에 적용한다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 5분만 충전하면 한 600km를 갈 수 있으면 급속 충전기보다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갈 수 있죠. 다만 그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그 회사들이 지금 도요타하고 현대 두 개 회사밖에 안 남아 있는 실정이라서 그 부분이 현대가 더 상용차에 드라이브 한다고 하면 상당히 미래를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그 인프라에 의존하는 시장이고 지금까지는 수소 스택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장치들 이 고가에 형성돼 있는 부분이라서 상용과에 어떻게 접목을 하느냐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그 좀 많은 자본과 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주나 완주가 그 수소 시범 도시로 지정이 됐어요.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주거나 교통 관련 수소 인프라를 채우겠다 이런 게 이제 정부의 계획인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기반 시설이 조금은 아쉽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소 충전소 부족 문제는 사실입니다. 예. 이게 이제 수소차가 이제 막 보급이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 일반 휘발유나 뭐 LPG나 이런 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건 맞고요. 현재 저희 도내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지금 설치된 게 3개소고 연말까지 4개소까지 지금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50개, 도내에 50개까지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 수소충전소의 어떤 불균형이나 보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시군 단위로 거점형 충전소는 무조건 하나씩은 세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0개 이상을 구축할 거고 이게 우리 행정주도로 하는 숫자만 가지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도로공사나 또 전북지방환경청 이런 유관기관하고도 협력을 해가지고 수소 충전소를 더 늘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전기 충전소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급속 충전기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급속 충전기를 설치를 하려면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금액이 1,500에서 2,500만 원까지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급속 충전기 부분에 있어서는 전액 국비로 환경부의 지금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늘어난 수요에 대해서 환경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대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급속 충전기도 늘려가는 걸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부사장님, 저희 지금 그 전략적 대안으로서 수소차, 전기차 이야기를 올바와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현대차의 문제, 지역 경제의 문제 이것들이 이 수소차, 전기차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결론을 좀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전북 지역의 경기를 생각한다고 하면 상용차 쪽 측면에서 줄어드는 과정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과정에서의 대안은 분명한 수소차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상용차 부분에서는 일반 배터리 전기차가 소유할 수 없는 부분에 상당 부분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무적으로 보고요. 또 전북의 자동차 산업이라는 부분이 꼭 상용차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처럼 일반 소형 상용도 있고 승용도 있고 SUV 정도도 있으면 전기차의 인프라, 충전 인프라에 대한 확충은 공급을 조절한 의미가 아니라 수요를 더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트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가 가장 주저하고 있는 충전에 대한 두려움들이 이런 급속 충전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 10분이면 충전해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이런 부분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정부나 또 어떤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에 대한 확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음으로 지금 전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현대차 이외에도 어떤 산업적 모델로서 군산에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전기차 클러스터 새로운 또 전북의 산업 지형을 그려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석 부사장님, 군산의 전기차 클러스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군산 상생형 일자리 협약 이런 부분이 꾸준히 진행돼 왔고요. 지금까지. 아직까지 고용이 확실히 창출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중소기업들, 저희는 이제 중견기업이고 같이 모여서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클러스터화를 만들고 있는 일련의 과정 중에 있고요. 저희 역시 그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차종들을 가져와서 위탁 생산해 주는 것부터 시작함으로써 생산직의 인원들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약 350명 정도의 고용 인원이 있고요. 뭐 0에서 시작했으니까 2년 동안에 한 350명 정도 늘었는데 차종 하나가 추가될수록 약 400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한 3개 차종이라고 하면 한 1,200명 정도의 고용 효과를 보일 수가 있고요. 지금 에디슨 모터나 대창 모터스나 지금 새만금 당시 준공을 마치거나 공장을 착공하고 있는 상태라서 각각 특화된 부분에서의 전기차 생산은 한 2023년을 기점으로는 어떤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고용 효과는 뭐 좀 전에 논의된 스타리아 8,000대보다는 훨씬 더 큰 지역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덕진 교수님, 지금 군산에서 새로운 전기차가 그 생산을 시작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조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세계 자동차 어떤 트렌드에 맞춰 봤을 때 전기차로의 전환, 수소차로의 전환 요거는 굉장히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그 어떤 그 요건인데 거기에 때마침 전라북도가 어떻게 보면 좋은 여건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고 저희는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요거를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지금 들어서 있는 명신을 비롯한 이 전기차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도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예. 유관 기관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의 새로운 어떤 먹거리의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낼 건가 이거를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이제 인프라부터 R&D 경쟁력 확보를 위한 어떤 자금 투자, 대학에서의 역할, 인력 양성을 통한 인력 지원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좀 수립이 돼서 지금 열심히 고군분투 노력하고 있는 새만금 지역의 우리 전기차 업체들에게도 담배와 같은 그런 역할을 기회를 좀 제공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 뭐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금 전기차 클러스터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평가하시고 또 지원 대책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우리 전기차 클러스터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현대나 타타로의 그 중심에 이런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신산업으로서 이 전기차 클러스터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전기차 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새롭게 신차를 내놓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선 완성차 업체들이 각각의 업체들이 이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전기차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 같이 쓸 수 있는 배터리를 지금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이 업체들이 모여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규 업체들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R&D라든지 그다음에 연구 공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전기차 클러스터가 안착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차 클러스터 이야기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이야기 저희들 토론하고 있는데 역시 자동차 산업은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부품 산업, 뭐 1차 밴더, 2차 밴더로 대결되는 부품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부품 산업 변화는 어떻게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조언도 좀 듣고 싶습니다. 부사님 어떻게? 네. 저희가 2년 한 3개월 전에 이 군산공장으로 내려오면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조사했던 부분이 지역의 부품사의 R&D 인프라는 어떤가 그래서 상당히 큰 눈을 뜨고서 지켜봤는데요. 기존의 사업들이 GM은 단순하게 R&D가 아닌 생산을 하청을 주는 구조로 오랜 동안 이 일대 지역이 진행되다 보니까 각 부품사의 R&D 능력은 상당히 저하되어 있던 건 또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그려진 도면을 주고 생산해낸 부분은 상당 부분 노하우가 쌓여 있는데 새로운 무엇을 만들까에 대한 부분은 접근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했고요. 사실 현대자동차가 울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커온 과정에는 많은 부품사들의 기술 개발력이 올라와서 지금 현재 현대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울산이든 인천이든 있는 부품 회사들이 이 지역을 베이스로 어떤 분사례도 내려올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먼저 탄탄히 하고 기술적 부분을 확대해 나가자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자동차 메이커는 앞으로는 차를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그런 기술들을 인테그레이션 해주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이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4차 산업이라고 일컬으지만 서비스 플랫폼에 차를 제공해주는 형태가 훨씬 더 큰 시장으로 자리 잡을 거거든요. 그러려면 폐쇄적인 이런 조직이 아니고 기술을 폐쇄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나는 이렇게 잘해 하는 조직이 아니라 여러 부품사들과 융합할 수 있는 구조로 끊임없이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구조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존의 패러다임에 젖어 있던 타 지역에 있는 자동차 산업보다는 예. 새로 만드는 군산이나 이 전북 지역이 출발선상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한 점이 많겠다 하는 기대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 부품 산업 중요성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부품 산업 그 현황 어느 정도나 있고 또 전라북도는 어떻게 뒷받침하실 생각이신지 조금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 있는 부품 업체들은 대부분 보면 현대나 타타의 그 1차, 2차 협력업체로 이렇게 같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서 박고석 부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주문을 하면 그걸 그대로 생산해 주는 그런 데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모기업인 완성차 업체의 그 어떤 경영 어려움이 닥치면 똑같이 여기도 마치 이어지는 그런 수직 계열화된 그런 구조가 돼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어떤 부품 업체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우선적으로 원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립된 어떤 부품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을 첫 번째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애로사항으로는 그냥 그동안 너무 정체되어 있던 납품 단가 같은 것들을 좀 현실화시켜달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우선 이런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지하트라는 저희 자동차 융합기선을 지금 설립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트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차로 전환될 수 있는 기술이나 아니면 현재 사용자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부품 산업 그 발전책 네. 어떻게 보시는지? 뭐 두 분께서도 이미 이제 지적했듯이 현재 지금 전라북도 현황을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기존의 이제 완성차 업체의 하청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단품 형태의 어떠한 부품을 공급하는 게 이제 사실은 대부분이었고,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위기가 닥침으로써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이 친환경 자동차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고 거기에 이제 걸맞는 이제 부품 회사를 또 양성하는 이러한 계획이 사실은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소망 같은 경우도 자동차도 있지만 수소는 사실은 생산, 저장, 유통 이게 기술들이 굉장히 고난이도의 어떤 부품 기업들을 또 요구하는 그런 산업을 파생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당연하겠지만 지금 핵심은 전동화, 전장화 관련되어 있는 이제 부품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 상태가 되겠고요. 이제 부족하지만 이제 전라북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이제 패러다임 이제 우리 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응하기 위해서 전장 부품이라든지 이러한 전기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 업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좀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기술들이 요즘은 이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또 기술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대학이라든지 연구소의 역할들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판단이 또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무리 말씀을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진 교수님 오늘 마무리 말씀, 못다한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천연 그 자원 중에 하나가 새만금이지 않습니까? 네. 항상 나오는 이제 주제이긴 하지만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짧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이제 개발도 중요하고 기업이 생산량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어디에 사용이 될 거고 이 서비스 모델을 어떻게 발굴할 건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이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야 이게 사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혜택이 여러 군데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북의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새만금이라고 하는 천혜 그 자원을 가지고 있고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새만금 어떻게 보면 3구역 안에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기술 이동체를 포함해서 자동차 산업을 활용하고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기술 개발 쪽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여기다가 묻혀놨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신기술들은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필요한데 기존 인프라에 검증하는 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새만금을 고려했을 때 이 지역에 지금 관광 거점으로 도시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되는 곳에 전북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 넘어서 이제 자율차까지 함께 포함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도에서도 같이 고려를 하고 전체적으로 고려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또 우리가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부사장님, 저 부분에 대한 말씀을 받으셔도 좋고요. 마무리 말씀. 네,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예. 저희가 이제 인원을 채용할 때 보면 젊은 친구들이 이 지역 인원들은 다 서울로 가고 좋은 인재들은. 근데 저희가 이쪽으로 오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조건들입니다. 일단 회사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된다는 것은 많이 생산하고 많이 판매하고 그리고 살기 좋고 워라밸이 되는 예. 걸 구현을 해야 전체적인 경기가 올라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 와 있는 그 뭐 현대이건 타타이건 저이건 중소기업의 새만금 클러스터이건 생산을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종을 열심히 R&D하고 개발하는 것이 결국은 지역 경제 및 이런 여기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초석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기업적 사명은 다 하지만 그 관에서도 사실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뭐 군산시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 뭐 국회 입법하시는 의원분들도 그렇게 해주고 계시지만 그런 거 못지않게 기업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조성이 됐으면 그게 가장 키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좀 같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까 이덕진 교수님께서 새만금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저희가 거기에 좀 보충을 좀 설명드리자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래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자율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한 지역에서 테스트와 그다음에 실도로 주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체계를 지금 갖추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새만금 방주제에 따라 올해 지금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아직 그 국회 단계가 좀 남긴 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내년도에 새만금 사용자 자율협력 주행 실증 사업을 지금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이 미래차의 중요한 축인 자율차 부분에서도 전라북도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기대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 상용차 부분에 있어서 보완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 전기차 클러스터도 있지만 김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장차 클러스터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특장차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그 기반이 상용차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연관해서 커나갈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국내 다소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자동차 분야 예산 투입하는 것도 2018년도 같은 경우 한 66억 정도에 불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1년 기준으로 해서는 1,000억대까지 올라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업체와 그리고 행정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 사용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해 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희 시사토론에서는 전라북도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물량은 울산으로부터 넘겨받아서 당장에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전북 자동차 산업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산업의 틀을 혁신하는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점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